우리 아이의 보다 풍부한 대화 기술, 그리고 자기 표현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것에 주목해 주세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재활사 이지쌤입니다. 평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의사소통을 나눌 때 우리 아이가 보다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상황을 잘 설명하며 또 또래들과 유쾌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길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부모님이라면 모두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떨 때 보면 막 자기 얘기를 수다스럽게 늘어놓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과 관련된 주제는 엄마의 반응을 무시하면서까지 줄줄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작 일련의 상황을 잘 설명해야 되는 때나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때는 꼴먹은 벙어리가 되어 답답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과 함께 우리 아이를 보다 말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비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저 이지쌤이 우리 아이를 표현 잘하는 아이,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가져온 팁은 바로 감정 단어입니다. 말을 잘 하는 것과 감정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신가요? 혹은 당연히 말을 잘하려면 감정 표현을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 단어, 이 감정 단어라는 것이 의사소통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저 이지쌤은 실제로 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 감정 단어 팁을 아이가 어릴 적부터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언어 치료를 진행하면서도 아이의 발화가 트이기 시작하면 바로 이 팁을 치료에 활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부모님과 어른들도 매일매일 이 팁을 실천할 수 있으니 오늘 저 이지쌤과 감정 단어 소통하기 팁을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감정이 무엇인가요? 감정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마도 기분이나 느낌 같은 단어가 키워드로 함께 떠오르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감정 단어 소통하기 팁은 매우 간단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단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두 돌 시기 이후의 아이라면 아이와 하루를 매일 보내실 때 다양한 감정 단어를 아이에게 들려주고 또 아이도 다양한 감정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아이에게 감정 단어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주 노출을 해주려면 어른인 우리부터 감정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감정 단어가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해요. 그럼 여기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저 이지쌤이 깜짝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준비 시작 하면 10초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빠르게 말씀해 보시는 겁니다. 본인의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가면서 말씀을 해 보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안 하시면 안 돼요. 얼른 한번 생각해서 손가락으로 접으면서 감정 단어를 말씀해 보실게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신 분들 손가락이 과연 몇 개나 접히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단어들,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셨나요? 네, 갑작스럽게 영상을 보시다가 감정 단어 말하기를 해보았는데요. 만약 방금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스스로 말한 감정 단어의 수가 10개 미만이거나 혹은 특정 감정과 관련된 단어의 위주로만 말을 했다거나 또 기쁘다, 화나다, 즐겁다 등
아주 기본적인 감정 단어 위주로만 말씀을 하셨다면 아이와 감정 단어 소통하기 팁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감정 단어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양한 감정들과 이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알아보아야 되겠죠? 하버드대의 심리학자인 수전 데이비드는 분노, 슬픔, 걱정, 상처, 방황, 행복 등 6가지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아요.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일련의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이를 어떤 단어로 소통할 때 가장 적합한지를 생각해서 이를 표현하는 것이죠. 저 이쌤은 이제 처음 육아를 할 때 아이에게 왠지 모르게 엄마 지금 화가 났어, 엄마 지금 화났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렵고 또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아이 때문에 화는 났는데 그 감정을 제 스스로 언어로 표현하지를 않으니 제 눈빛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그 순간 아이와 나 사이의 공기가 차가워지게 연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을 때 아이 역시도 자신의 감정을 저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엄마인 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고는 했죠. 엄마나 어른이 우리 아이에게 자신의 그 순간의 감정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해 줄 때 아이는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엄마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언어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혼란스러울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위험한 장난을 쳤어요. 엄마가 그런 위험한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해? 하고 소리만 지르고 엄마의 지금 이 순간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함께 말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친 장난 때문에 엄마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인지 혹은 자기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또 육아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알게 된 점은 제가 우리 아이에게 생각보다 빈약한 감정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좋다, 재밌다, 속상해 등 평소 우리 아이에게 쓰는 감정 관련 단어가 몇 가지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긍정적이고 활용적인 그리고 표현력이 높은 그러한 의사소통력을 키워주기 위해 그리고 보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이를 표현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많은 감정 단어를 어릴 적부터 들려주고 이를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마크 브레킷이 쓴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에서는 감정의 무드미터를 통해 다양한 감정 단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활력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쾌적함이 높은지 낮은지의 여부를 통해 현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학자인 러셀의 경우 이를 정서 모형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지금 내 감정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내 감정 단어를 선택해 표현할 수 있어요. 쾌적함을 나타내는 가로축은 마음의 상태, 활력의 높낮이를 보이는 세로축은 몸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1번 위치는 내 마음은 긍정적이고 몸은 활력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위치는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서 몸은 다소 이완된 상태이죠. 3번 위치의 경우에는 마음은 부정적이고 몸은 각성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4번 위치는 마음이 부정적이면서 몸은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의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인지하고 확인할 때 어른은 현재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높아졌는지 혹은 낮아졌는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감정 단어를 말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 연습이 많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평소 일상에서 우리 아이의 현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감정 단어들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방금 보았던 러셀의 정서 모형이나 마크 브레킷의 감정의 무드미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아이의 현 상태,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어른이 확인하고 그에 맞는 감정 단어를 들려주시는 거죠. 만약 아이가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즐겁다가 조금 지나면 따뜻한 물 덕분에 편안해질 거예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이는 그 순간에는 화가 났고 집에 돌아와 곱씹어 보니 억울한 감정이 들기도 할 겁니다. 자기 전 숙제를 하라고 했을 때 아이는 귀찮은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지시한 숙제를 끝냈을 땐 만족스러우면서 여유로운 마음이 들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꼭 이지쌤이 말씀드린 이 감정 단어 소통하기를 정말 장기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입에 안 붙으실 수도 있어요. 자주 쓰지 않던 단어를 내가 소리로 직접 입 밖에 낸다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하다 보면 조금씩 입에서 감정 단어가 나오는 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느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언어로 처리를 해서 직접 입 밖으로 내밀기만 해도 아이의 상위 의사소통 능력과 조절력, 표현력, 그리고 다양한 인지 능력이 확장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마주하는 우리 어른도 평소 감정 단어를 다양하게 언어로 내뱉기만 해도 보다 유연하게 갈등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아이에게 성숙하고 보다 현명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끼셨기를 바라고요. 저 이지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마음속의 감정은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도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